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한국장이 불장으로 돌아섰습니다. 11월 12일 기준 코스피는 765 종목이 상승했고 118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117 종목이 상승했고 264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장으로 돌아섰는데 이 같은 기조가 11월 내내 발생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LIG 넥스원입니다. 을의 방산 3사라고 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는 우주산업개발 또는 전투기 사업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보다 인지도가 적으며 협소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 봐야 합니다. LIG 넥스원의 매출은 정밀 타격 부문, 감시 정찰 부문, 항공전자 부문, 지휘통제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정밀 타격 부분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공, 대함, 대잠, 대지, 공대지, 수중무기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유도무기 또는 체계장비와 탐지기 등의 미사일에 특화된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IG 넥스원이 대체 어떤 강점이 있는 회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경우는 항공 엔진 또는 우주 관련 안테나 기술 등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투기 동체 조립, 위성 조립, 동체 설계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전투기나 위성 등의 동체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공군 핵심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전투기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LIG 넥스원이 추구하는 미사일 무기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유도무기 부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상용 무기, 함정이나 공중용 무기 또는 수중 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LIG 넥스원은 미사일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 미사일이 방어 위주로 사용되면 방어 체계에 포함되며 공격 위주로 사용되면 공격 체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미사일의 경우 소모품입니다. 매년 육군, 해군, 공군은 일정 분량의 미사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대로 제품이 작동되는지 항상 체크해야 하며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미사일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10년 넘게 사용되는 하나디펜스의 K9, 현대중공업의 이지스함과는 결을 달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것은 LIG 넥스원은 급격한 실적 상승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방산업체와 비교해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낮다는 말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를 제작한 후 이를 수출해야 크게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하나디펜스 같은 경우도 K9 자주포를 타국에 수출해야 실적이 크게 뜁니다. 이와는 다르게 LIG 넥스원은 내수 비율이 약 85%로 매우 높으며 미국 위주로 미사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지만 한국 방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동시에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 방위산업의 규모는 매년 커져가는지 자료를 살펴봅시다. 국방부와 대신증권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는 매년 증가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분단 국가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 가운데 육군, 공군, 해군이 배분되며 또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 또는 전력 운영비로 예산은 나뉘게 됩니다. LIG 넥스원이 타 방산업체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사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 충분한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먹거리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앞으로의 수주 실적은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3분기 수주 금액은 2,815억 원이 발생했으며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6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수주세는 4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파악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4분기 8천억 원의 사업을 추가 수주해 연말 수주 잔고는 7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타 리포트가 추정하고 있는 수주 잔고는
약 7조 7천억 원입니다. 즉 최소 수치인 7조 5천억 원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LIG 넥스원이 주도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형 항법 위성 시스템 KP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LIG 넥스원은 방산 전문 기업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KPS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KPS 사업은 한국 지형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이미 여러 위성이 떠 있고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 같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KPS는 결국 KGPS입니다. 한국은 향후 자율주행 등 보다 세밀한 위치 파악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무기 관련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위치 파악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LIG 넥스원은 다양한 우주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며 2022년부터 여러 부품을 생산해 다양한 테스트와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앞으로 LIG 넥스원을 책임질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 사업을 확인해보면 위성이나 유도무기 또는 무인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인기가 주력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위성체계는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꾸준히 관련 분야 산업은 심화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방산업의 미사일 사업과 위성체계 사업은 대부분 LIG 넥스원 차지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무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사업을 꾸준히 공급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출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방산 3사 가운데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